안녕하세요, 천을모아지입니다. 오늘 캐스퍼 가격이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었더라고요. 가격표 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캐스퍼는 좀 특징적인 게 광주형 일자리에서 광주 글로벌 모터스 위탁 생산을 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현대차 자체에서 직접 생산하는 게 아니라 위탁 생산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좀 특징인 게 온라인으로만 판다. 사전 계약도 그렇고 앞으로 판매하는 것도 그렇고 오프라인에서는 볼 수 없다. 좌석 4개가 모두 다 폴딩이 되기 때문에 이제 전부 다 접었을 때 앞뒤로 길이가 2m 정도 길이가 나올 수 있게 되었다. 차박을 할 수 있다. 근데 키가 2m가 넘는다면 힘들겠죠. 그리고 저는 이번에 캐스퍼에서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이라고 보는 게 이 액티브, 캐스퍼 액티브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100마력짜리 터보 엔진을 별도로 선택할 수 있게 출시했다는 게 좀 가장 특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76마력짜리 차들은 사실 도심에서 간단하게 타거나 하시는 분들이야 더 높은 연비를 보여주곤 하기 때문에 많이들 경차 엔진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중중형 이상 차를 타셨던 분들이라면은 경차는 잘 안 나간다라고 했을 때 그 이유가 가장 큰 게 이제 이 76마력이기 때문이거든요. 스파크도 75마력, 6마력 이 정도고 레이도 같은 정도의 출력입니다. 과거에 레이가 터보를 출시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지금 보니까 지금은 팔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가격표로 넘어와서 가격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깡통 트림 1385만원, 이런저런 특징들은 알아서도 보시면 되고요. 제가 생각하는 특징적인 것들, 단점, 장점 이런 거 말씀드릴게요. 가장 큰 제가 봤을 때는 몇 가지 단점들이 보이는데, 일단 첫 번째 시트. 이번에 캐스퍼에서 자랑했던 전좌석 폴딩 이 옵션조차도 선택할 수가 없는 사양입니다. 스마트에서는 시트를 따로 선택할 수가 없어요. 리클라인도 되지 않고 슬라이딩도 되지 않는 그런 시트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또 킬링 포인트로 웃긴 게 이거죠. e스피커, 일반 오디오 시스템, 블루투스랑 USB 이런 건 있기는 한데 e스피커예요. e스피커 상당하죠. 제가 e스피커 자동차는 여지껏 본 적이 없어요. 스마트를 선택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깡통 모델에서도 95마력을 내면은 100마력 엔진을 얹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오디오가 좀 아쉽다, 내비게이션이 필요하다 하시는 경우에는 여기 에센셜 플러스라고 해서 밑에는 이제 내비게이션 옵션으로 되어 있는데 깡통 모델에는 버튼 시동이 없기 때문에 이게 옵션으로 여기 에센셜 플러스에 같이 들어와 있어요. 이 옵션을 추가를 하면은 스마트 차량에서도 내비게이션과 버튼 시동 그리고 6스피커, 이 스피커 6개를 달 수 있게 된다. 스마트 트림에서 특징적인 거 시트 옵션이 없다. 두 번째, 별도의 옵션을 추가하지 않으면 e스피커다. 그래서 스마트 옵션 구매를 선택을 하신다면은 95만원에 이 액티브 옵션을 추가하고 100마력이 되겠죠. 그러고 나서 요 시트는 제가 예전에 랭글러도 그렇고 그 사설 업체에서 그 리클라인 되게 해주는 거를 본 것 같거든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시트 리클라인 정도를 바꿨을 때 이게 구조 변경에 해당되는지 이런 것도 잘은 모르겠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들 있으면 아래 댓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그때 요거는 e스피커긴 한데 6스피커 단다고 해서 중간 정도 갈 거거든요. 경험상 오디오는 스피커 2개와 트위터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은 그냥 휴대폰으로 대체하고 오디오를 좀 좋은 걸로 받고 싶다 하신다면은 그냥 사설에 가서 한 30-40만원 정도 주시면은 비교적 들을 만한 오디오로 세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으로 와보겠습니다. 이제 모던 1590만원이고요. 이제 여기에 와서야 시트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대신 슬라이딩은 되지 않죠. 운전석 통풍 시트 되고 인조가죽 시트고, 여기에 마찬가지로 제가 산다면 하고 고민을 해봤어요. 디자인 플러스라고 해서 등화류, 근데 헤드램프는 LED는 아니고요. 보니까 프로젝션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이렇게 바꾸려고 하면은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단 말이죠. 원래 제가 깡통주의자이기 때문에 엄청 고민을 해봤어요. 이 현대차에서 정말 절묘하게 옵션을 만들어 놔서 여기서 스마트 센스, 내비 플러스, 디자인 플러스, 그 다음에 컴포트 이렇게 해당되는 옵션들을 쭉 더하고 나니까 이 모던과 인스퍼레이션에서 나는 가격 차이 280만원보다 더 나더라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괜찮은 옵션, 후방 카메라 되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고, 등화류는 헤드램프긴 하지만 그 외에는 LED가 포함되어 있고, 할 수 없이 인스퍼레이션으로 올 수밖에 없기는 하더라고요. 썬루프에 100마력 엔진을 더하고 나니까 정확히 130만원입니다. 더하고 나면은 딱 2천만원이죠. 정확히 딱 2천만원에 떨어지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액티브 플러스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제 인스퍼레이션 최고 옵션에서 휠을 좀 바꿀 수 있나 봐요. 요 옵션이 들어가 있고, 이거는 굳이 할 필요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그 가격으로 1500 스마트 트림에 엔진만 넣어서
1,500만 원 이하. 그다음에 모던 트림에서 컴포트 그리고 엔진 옵션 2개만 넣어서 1,720만 원. 1,700만 원대 초중반. 그리고 나는 돈에 여유가 있으니 경차긴 하지만 모든 옵션을 다 넣고 싶다 한다면은 인스퍼레이션 1,870만 원에 썬루프 그리고 엔진 옵션 추가해서 정확히 딱 2,000만 원. 이렇게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크기 자체는 레이와 파크와 다를 게 없는 정확히 숫자가 일치하는 3595mm의 작은 차죠. 작은 차에 2천만 원을 쓸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경차 중에서도 이게 SUV로 나왔다고는 하지만 물론 레이보다 갈 수 있는 도로의 영역이 조금 더 넓기는 하겠죠. 근데 저는 경차를 사는 이유가 가격이 일단 저렴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스파크 사이즈의 SUV를 사는데 2천만 원을 쓴다. 조금 고민이 될 것 같긴 합니다. 경차 구매 시에 취득세라든지 등취등록세 혜택이 좀 있던데 1,800만 원 정도의 레이를 산다고 했을 때 견적을 돌려보니까 내야 되는 세금이 2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역시 경차는 등취등록세에서 상당히 좀 혜택을 아직 보고 있긴 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격표 보면서 드는 생각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